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의 저희 김성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다시 한번 좀 축하 말씀드리고, 저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저 평소 이제 소신 있는 정치로 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인품이 훌륭하셔갖고 많은 존경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낙연 후보자님께서 또 명 대변인으로 활동하신 점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또 국민적인 시각에서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청문회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소명할 거는 또 자세하게 좀 소명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저께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후보님의 이제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뭐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도 자료는 보셨겠지만 보셨죠? 보도 자료는 네, 보셨는데 별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도 예, 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좀 미리 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낸 겁니다. 좀 준비 잘 하셨기 바라고요. 자,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한번 보시고 저 뭐 아주 뭐 특별한 화면이 아닙니다. 관보에 기재된 겁니다. 전남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후에 이제 재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전남지사로 당선된 후에 재산 내역 차이입니다. 이제 불과 2달 사이에 7천여만 원이 사인간 채무가 변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봤거든요. 뭐 재산 신고상 후보자 본인 그다음에 신고 대상자 뭐 배우자나 뭐 아드님이나 예금, 채무 아무런 재산상의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7천만 원이 사인간 채무가 변제가 된 겁니다. 이거 뭐 누가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좀 뭐 어떻게 된 건지 통장 사본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기초적인 것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일부 자료에는 2010년도서부터 12년도 6월까지 그 4차례에 걸쳐서 모두 변제를 했다. 근데 이제 신고상에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 맞죠? 네. 예. 자 그럼 어디, 그 다음에요. 기록에 잠깐만요. 그 제가 신고 몇 누락 가지 그게 하고 써 있을 시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인간 채무 당사자가 누님인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저 7천만 원을 채무를 변제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4차례에 걸쳐 갖고 채무 변제를 했는데 월급을 줬다. 그러면은 저기 누님한테 어떻게 현금으로 드린 건 아닐 테고 계좌로 드렸겠네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해당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 금방 뛸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갔는지와 계좌로 이체가 됐는지에 네, 저희 따라서 저희 상당히 실무진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후보자님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 재산 신고상의 최종 확인하고 책임은 후보자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등록 의무자니까요. 네. 그러면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인정하세요? 2010년도에 채무 변제를 했는데 2014년 도지사 선거 때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마치면서 도지사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때 회계타마 어떻게 보면은 실무진의 실수인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될 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 보십시오.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요. 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채무 변제가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채무 변제는 2012년도에 다 끝났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예, 그 신고 시기를 놓쳐서 네. 그 2년 뒤에야 신고를 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네. 책임입니다. 자, 후보자님.
그러면은 전남지사 선거 하셨을 때도 허위 신고가 된 겁니다. 재산 신고가.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된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되면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꼭 확인을 좀 한번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좀 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전남 도지사 선거 하셨을 때 정치자금 수입 내역 관련입니다. 이렇게 화면 보시면요. 전남 도지사 선거 하실 때 자산 수입이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펀딩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이게 실무자가 얘기했을 때는 어쩔 때는 3억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아니, 좀 총액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나온 거니까 확인해서 근데 펀딩 한 3,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후보 자산이 한 5억 6천 정도 되는 건데 그 저기 신고할 때요. 선거할 때 이 그러면은 저 후보 선거를 하기 위한 저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차용을 하신 건지 대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으셨으면 어느 은행에서 받으셨는지 차용을 하셨으면 누구한테 얼마를 차용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상에서는 이게 다 털어버릴 수가 있고 남는 거는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꼭 굳이 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자꾸 답변을 미룹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안 주지? 잔 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좀 어떤 의혹 제기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빨리 좀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시간 되면은 또 소명할 기회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실무자들 좀 의원도 질의 사항을 좀 면밀히 좀 파악해갖고 오후에 그 본 질의에 앞서갖고 설명할 것은 좀 충분히 좀 설명해갖고 좀 질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국정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듣기 전에 합리적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그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이 해명이 여기에 대한 해명이 5월 16일 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 추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예.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실무선의 추정이 그랬는데. 근데 이건 이제 부인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두 번째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을 살려냈어요. 예, 어저께 보니까 이제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맞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자제분 이제 그 전세 자금 문제 때문에 이제 2억 4천은 뭐 배우자에서 측에서 냈다니까 그건 놔두고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이제 결혼 축의금으로 충당한 게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자제분께서 결혼식을 한 날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1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분께서 이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한 날, 전입 신고라는 거는 일단은 잔금을 다 치러야 전입 신고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입 신고한 날은 결혼식 그 전인 11월 11일 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을 미리 받은 겁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결혼 자금용으로 3,500인가를 미리 끌어서 그걸 하고 결혼 축의금으로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채웠습니다. 그거는 통장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바로 그게 안 찍힌다고들 그래요.
아닙니다. 왜 대출을 받는데 왜 그게 안 지키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네네. 처음에 그러면 네.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결혼 축의금을 충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데 그 설명 없이 지금 결혼 축의금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축의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런 의혹을 네, 합리적인 가질만 의심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그런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게 그거다라고 쉽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실무선이 누굽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그게 그거라고 그 정도로 아닙니다. 판단합니까? 저희 신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거부터의 보좌진이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저기 보여줄 수 있냐 네,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한 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좀 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세 번째요. 그 어머님의 이제 그 주택 구부 이제 셋째 동생께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하셨다 구입했다 이제 매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2년도에 그 후보자님께서 이제 재산 신고 사항을 보면 이 모친의 이제 재산을 거주용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시 그 모친의 채무로 임대 채무 증가로 인해서 채무가 1억 6천만 원이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친께서 거주용으로 샀다고는 그 집에 전세를 승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가 있어서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마 동생 말을 듣고 그대로 신고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 동생이 했던 거래 행위여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주택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한 거다. 저는 뭐 그것이 꼭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주거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생께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고요.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님께서 증여세 내셨습니까? 동생이 그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안 내신 거죠, 또 그때.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꼭 후보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네네. 드린다는 거, 네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자제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있냐면 지난 5년 동안의 병역 면탈 사건 143건 중에서 이 어깨 탈골 이런 종류로 면탈을 받다 걸린 것이 120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병역 기피 어떤 그 사유로 이렇게 작용하고 악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자제분을 보면은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병적 기록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징병검사 상급 받을 적에 부비동엽 판정 때문에 저기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고 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척추 CT를 찍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CT를 그냥 다 원한다고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 있는 부분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 치료를 받았다는 그 진료 기록이 첨부돼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일부러 다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영 날짜를 2, 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허위가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1학년 때 신검을 받고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부러 군대를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면 뭐 하려 그랬겠습니까?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이제 자식의 몸이 더 이상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몹시 애비로서 아픕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우리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앞에 김강수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신 거와 연결해 가지고 제가 조금 국민적인 의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력 탈구는 아까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병력 면탈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력 많이 면탈할 때 보통 그 어깨 탈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드님이 진짜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력을 면탈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반대로 군대를 가고자 무척 노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1, 2년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리고 그리고 특별히 가시고 싶다라는 거를 네. 이 뭡니까 그 탄원서도 냈고 그 탄원서가 굉장히 진정성이라고 확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예. 그것이 안 그런데 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드님이 불법적이나 탈법적으로 군에 면탈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총리 후보자께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가식적이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병무 관계자들이나 의사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드님의 병력 면탈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께서 그 탄원서 낸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현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원입대 신청서도 냈고 1월 23일 날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9일 날 수술을 받았죠. 네, 그래 받았는데 그 전에 연말에 큰 사고를 당했죠. 예, 그래 받아가지고 3월 그러니까 이 3월 7일 날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고 탄원서도 돼 있고 지금 이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군에 가고 싶었다면은 수술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병력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음에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다 낫고 가겠다. 이행 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한 거는 이태규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병역 처분 변경 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군 문제를 빠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이제 실제로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쭉 이야기하고 네, 예. 아니 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시간을 오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관계에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변경 처분을 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아마 답변하시는 것도 언론에서 제가 그 해명은 들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탄원서를 낸 것이 이름을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당 대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냈으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병력을 면제하겠다고 처분 변경 원서까지 낸 사람한테 그럼 너 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실제로 진짜 탄원서 낼 때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병력 처분 변경을 내가 병을 다 낳았기 때문에 이제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탄원서 낼 필요 없이 그냥 즉각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다 나왔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그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 나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고 그리고 또 이 변경 처분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 의사가 많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요 경위가 이렇습니다.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자식놈이 어깨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니 좀 늦춰주십시오. 그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이러이런 서류를 갖춰서 아들 본인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 병무청 관계자가 아르켜 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이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네.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그 이야기 그런 식이라면 의원님 말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와 해명은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역 처분 변경에는 재신검도 있고 입영 연기도 있고 기존의 처분을 변경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국회의원으로 했느냐? 일부러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특별관리 대상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2년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제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때고 제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공격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흠이 있었다면 왜 한나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드님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탈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허리우드 액션을 했느냐라는 것에 제가 여쭤보는데